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력이 떨어져 버려요. 정상세포도 내가 공격 대상인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산성화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잘 알죠. 산성화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산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염증 반응도 잘 일어나고 세포 상태도 안 좋아지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산성화가 안 좋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요. 우리 암세포가 왜 가장 효율성이 낮은 포도당을 먹고 암세포가 사느냐,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삼느냐.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세포보다도 막 빨리 크는 거거든요. 빨리 크는데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원, 지방이나 뭐 단백질 갖다가 쓰는 게 좋을 건데 제일 효율이 낮은 포도당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이용하는 것은 산성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젖살을 만들죠. 젖살을 만들어서 산성화를 해놓으면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 면역세포들이 산성화가 되면 공격을 잘 안 하거든요. 지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제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성화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암 치료하는데 뭐 항암제 쓰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이는 거 다 하는데 내 몸의 산성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환자분들이 등한시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산성화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면역을 이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후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면역을 직접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NK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T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환경, 면역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꼭 체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성화예요. 산성도 체크를. 우리가 침을 가지고 산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은 산성도가 정확치 않아요. 혈액 안에는 우리 몸이 아무리 산성화가 돼 있어도 우리 혈액은 산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소변 같은 경우는 그날 먹는 음식, 이게 산성 물질이 많았으면 소변에 산성화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적게 먹었으면 적게 될 거고, 그래서 정확성이 없어요. 평소 때 내 몸의 상태는 특히 암세포 주변이거든요. 혈액도 아니고 암세포와 암세포 주변의 산성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침에는 바로 암세포 주변에 우리가 이제 간질세포라고 하죠.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액, 우리가 타액은, 침은 간질액이거든요. 그래서 간질액의 상태를 봐야죠. 그래서 침을 가지고 산성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성산소를 체크를 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면역을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면역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면역 항암제 눈이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밝아지면은 정상세포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될 게 정상세포도 내가 공격 대상인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면역이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특히 이제 이럴 때면 뭐 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도 우리 환자분 한번 보니까 갑상선에 대해서 자가면역이 와가지고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간 기능 같은 거, 간세포를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가면역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오심구토라든지 막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면역 항암제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 질문을 우리 환자분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여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기한은 없어요. 암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암이 언제라도 재발 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은 면역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우리 암 환자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한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5년 생존율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 5년 동안에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5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년이라 세월이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는 5년이라 하면은 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재발 전이가 잘 발생하는 시기가 3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이라는 용어를 이제 써요. 그래서 3년간은 좀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가장 급한 불을 언제까지냐? 그게 1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는 정말 급한 불이거든요. 이때는 막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런 면역이 막 떨어져 있는 여건들이 막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5년.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정말 내가 길게 못한다 할 때는 1년.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아주 고가거든요. 아주 비싸요. 한 번 맞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고, 그 다음에 또 치료하는 횟수도 아주 길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빨리 내성으로 오면 안 되고, 또 그리고 그만큼 비싼 치료인데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면역항암제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장 기능이. 그래야 장 기능이 좋아야 어쨌든 잘 보이게끔 이제 면역항암제를 써서 암세포가 잘 보이게끔 만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럼 공격력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저널 논문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이 면역항암제 할 때 항생제 투여하지 말 거.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기능을 강화할 것. 이게 항상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계시면 그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 기능을 좋게 해서 미생물이 좋아서 면역이 높아져야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줄 때 공격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장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좋은 균들이. 그 면역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찾게끔 해봤자 그 소양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때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원을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누구든지 면역이 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 아세요. 하지만 이런 면역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정말 면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면역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되고, 이게 아셔야만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면역을 강화를 해야 되고, 왜 면역이 있고 강화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면역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치료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